네, 그 직사각형에서 탈출 문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한수가 x, y축에 존재를 하고 그 직사각형이 존재를 합니다. 직사각형은 이제 좌표축에 평행하고 그러니까 기울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왼쪽 아래 꼭지점은 0부터 0, 그리고 w부터 h까지의 직사각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직사각형의 테두리, 경계선이죠. 테두리까지 얼마나, 어느 테두리든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첫째 줄에 현재 존재하는 x, y의 좌표를 입력하고 그 직사각형의 크기를 두 개를 이제 너비와 높이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직사각형이 크기가 얼마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위치를 받아서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는 경계선을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예제 입력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6,2라는 위치에 한소라는 친구가 존재하고 이 직사각형의 위치는 크기는 10,3짜리 이제 크기를 갖고 있는 가로 10에 세로 3인 직사각형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기 안에 한수가 6,2의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수가 테두리에 닿게 되려면 얼마나 움직여야 되나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오히려 더 길어지기 때문에 좌우 위아래로 좌우 상하좌우로만 어, 얼마나 움직여야 되는지 정수값만 받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6, 이게 0에서 10의 사이의 값의 직사각형이고 x가 0에서 10부터 그 y가 0에서 3이고 현재가 6,2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현재 그냥 위로 한 칸 움직이면은 여기 위로 하나가 다 바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출력이 1로 나오게 되는 최소값이 1로 나오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0이랑 더 가까운지 그 다른 쪽이랑 더 가까운지를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짠 코드인데요. 그 현재 위치를 XY랑 그 코드를 좀 글씨 크기를 키워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현재 위치랑 직사각형의 크기를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사각형의 크기랑 현재 X의 위치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Y 값이랑 현재 X 값이랑 해서 뺀 값이 X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죠. 직사각형의 Y 값이 10이고 내가 현재 존재하는 위치가 이 X 좌표가 2라면은 뺐을 때 8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0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더 편하게 되죠. 0 쪽으로 가게 되는 게 훨씬 빠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0까지 가게 되는 그 거리는 그냥 x 값이 돼버리니까 그냥 왼쪽으로 두 칸 가면 0이 되니까 현재 2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x 최소값에 그냥 x를 대입하게 되고 만약에 w에서 wide에서 x를 뺐는데 x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 와이드가 있는 쪽으로 내가 지금 x 좌표를 이동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 값을 그냥 뺀 값을 x 최소값에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 마찬가지로 y 값도 똑같이 x랑 똑같이 대입을 해서 y의 최소값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x의 최소값과 y의 최소값이 정해지게 됐는데 그 X로 세 칸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제일 빠를 수도 있고 Y로 두 칸 이동한다고 했을 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장 어디로 이동하든 가장 빠른 길을 찾게 되는 거니까 그냥 X랑 Y의 최소값을 비교를 해서 가장 빠른 최소값을 확인해서 이렇게 프린트F를 출력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출했을 때도 이렇게 맞은 거를 볼 수 있고요. 혹시 문제나 그런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정우님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질문은. 네. 네, 이거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네. 문제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 화면 공유 끄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스택이라는 문제를 풀었고요. 일단 스택이라는 문제는 이제 문제가 어떤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을 구형한 다음 입력으로 주어지는 명령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시 이런 건데, 이제 이 스택에 이제 그 기능으로는 푸시가 있고요. 팝이 있고, 사이즈가 있고, empty가 있고, 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에다가 어떤 그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를 넣는 연산이고, 팝은 이제 스택에서 가장 위에 있는 그 정수를 빼고 그 수를 출력하는 거고요. 사이즈는 이제 스택에 들어있는 개수를 출력하고, MPT는 이제 스택이 비어있는지 안 비어있는지 이제 출력을 하는 거고, 팝은 이제 팝이랑 이제 비슷한데, 팝은 이제 그 스택이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이제 삭제를 한다면,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죠. 탑은 아니, 탑은 그냥 이제 그 가장 위에 있는 정수 출력하는 거고요. 그냥 스택이 empty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출력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 아이고, 큐네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스택이 이제 이제 막 이렇게 밑부분이 막혀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진행되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꺼낸다면 스택이 이제 그 FI first in 그 last out이라는 구조로 이제 첫 번째로 넣은 데이터는 마지막에 나오는 데이터 이렇게 형식으로, 이제 만약에 5를 이제 맨 처음에 넣고 7을 넣고 6을 넣는다면 꺼낼 때는 이제 6이 나오고 7이 나오고 5가 나오는 순서로 해가지고 이제 밑에가 막힌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예제 입력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명령은 열 14를 줬는데, 이 입사가 이제 커맨드 수를 이제 말하는 거고요. 이 14개의 명령어를 주겠다는 말이고, 푸시 1이라 하면 출력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푸시는 이제 출력을 하지 않고 탑 사이즈 MPT 팝만 이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푸시 1을 하고 푸시 1을 하면 스택의 바닥에는 1이 쌓이고 그다음 1 위에 2가 쌓였는데, 그 이제 탑을 조회를 하게 되면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정수를 출력한다인데, 1 위에 2가 쌓였으니까 이제 출력으로 2가 나오고, 사이즈는 이제 그 스택의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 데이터 개수가 2개니까 2가 나오고, 네. 그래서 MPT를 이제 찍으면 MPT 경우에는 이제 얘를 출력하고, MPT가 지금 현재 데이터가 2개 있으니까 0을 출력하고, 네, 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당히 데이터가 2가 있으니까 팝은 이제 데이터 2를 출력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 2를 이제 삭제시켜 가지고 1만 남아 있고, 또 팝을 하면 이제 1이 나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네, 이게 제가 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택이라는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딱히 스택이라는 그 뭐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 안 하고 해도 이게 리스트가 어펜드라는 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리스트 선언한 게 결국에는 스택이어가지고 딱히 뭐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는 그런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라인이라는 변수를 받아가지고 사용자가 얼마나 이제 명령어를 처리할 건지 이런 받아가지고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제 계속 도는 건데, 유저가 이제 커맨드를 입력을 한다면 커맨드가 인풋점 스플리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스플리트를 해놨냐면, 이게 탑 사이즈 MPT 팝 이런 거는 이제 하나만 이제 그 사용자에게 한 번만 입력을 받으면 되는데, 푸시 같은 경우에는 푸시 명령어랑 이제 푸시할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유저의 이게 인풋점 스플리트의 이게 반환값이 리스트형이어가지고
네, 커맨드는 이제 유저 영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푸시일 경우에는 이제 스택에다가 어펜드 해가지고 아까 이제 0번지가 커맨드고 1번지가 이제 밸류니까 이제 어펜드를 해주는 거고, 팝일 경우에는 이제 팝을 해가지고 찍어주고, 이게 그 만약에 스택이 empty라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찍어주고, 커맨드가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그 스택의 개수를 이제 찍는 거니까, 이 리스트의 스택이 결국 이제 리스트의 사이즈니까 이제 len 함수를 써가지고 스택의 이제 크기를 찍어주고, empty도 이제 스택의 길이가 0이면 이제 비어 있다는 거니까 1을 찍어주고, 아니라는 것은 이제 스택에 뭔가 데이터가 있다는 거니까 0을 찍어주고, 팝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팝이랑 똑같은데, 팝은 이제 상단의 데이터를 삭제를 시킨다면 탑은 그냥 그 이제 확인만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리스트의 길이가 0이 아니면 탑이 무조건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찍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좀 시도를 하다가 좀 틀린 게 있는데, 보면 처음에 이제 인덱스 에러가 뜨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간 초과가 떴거든요. 일단 처음에 인덱스 에러부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인덱스 에러를, 네, 이게 지금 인덱스 에러가 뜬 거고 이게 제대로 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에디 부분에서 지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팝을 했을 때 그냥 팝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찍을 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발레 사례가 스택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스택.팝이 에러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try expect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데이터 팝을 했는데 여기서 에러가 걸린다면 스택이 없다는 거니까 그냥 프린트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스택이 비어 있다는 거를 이제 알리는 이제 프린트를 찍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간 초과가 떴거든요. 이게 시간 초과는 이게 왜 뜬 건지 몰랐는데, 이게 그 파이썬에서 코드를 보면 파이썬에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인풋 이렇게 해가지고 인풋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받는 건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 코드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네, 이 코드네요. 네, 파이썬에서는 이제 그 시스템 라이브러리 내정 모듈을 써가지고 이제 sys.study.readline.split 해가지고 더 빠른 입출력을 받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을 썼더니, 네, 시간 초과가 안 뜨고 이렇게 제대로 해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혹시 커맨드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 가능한가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네. 아, 이게 왜 그 유저 0을 받았는지 궁금하신 것인 건가, 이게? 그 위에 잠깐만 올려주시죠. 네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위에 1번 줄을 못 봐서 아, 왜 네네. 라인이 그쵸. 뭔지, 이게 라인이 이제 그 뽑은 돌려고 예, 이제 받는 거니까. 예, 라인이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몰랐는데 1번 아, 줄을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스택 문제이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뭐 딱히 없는 것 네, 같은데. 완전 쉬운 문제여가지고.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오셨는데 발표하실 건가요? 네, 저도 문제 하나 풀어가지고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만요. 제가 푼 문제는 어, 블랙잭이라는 문제입니다. 어, 일단은 입력 두 개를 봤는데요. 한 가지는 이 받을 리스트의 전체 길이를 뜻하는 변수이고, 하나는 이 리스트에서 세 장을 뽑아가지고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 합을 넘지 않으면서 이 합의 최대로 근접한 그런 이 합의 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블랙잭은 카드 2장을 뽑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카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블랙잭은 카드의 합이 21로 고정인데 여기서는 이 합을 자기 맘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코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일단 그 입력값을 받고요. 여기서는 이제 결과들을 모아놓은 변수인데 이게 이 반복문을 돌면서 그, 그 그러니까 카드 3장을 뽑은 그런 합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추후에 이 정렬하거나 반복문을 순회할 때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가지고 이 집합자료용으로 했고요. 예, 이제 이 반복문이 핵심인데 주어진 이 카드들에서 이 3장을 뽑는 역할을 하는 반복문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면은 이 n개의 수열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이 3개를 뽑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식은 만약에 이거를 예로 들면은 이 3중 포문인데 처음에 만약에 첫 포문이 이걸 택했으면 그 다음 포문은 이거를 제외한 이것들을 이 나머지 원소들을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 포문은 만약에 이 B가 이거를 택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나머지 원소들을 순회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써져 있는 이 모든 경우의 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 리저트라는 집합에다가 추가를 하고요. 이제 추후에는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합 자료형을 다시 리스트화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이 정렬된 그 수들을 다시 반복문을 돌리는데 원래 그냥 레인지를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누머레이트라는 함수, 예, 함수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다시피 리스트를 인자로 받으면 리스트의 인덱스와 값을 튜플 형태로 변환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리스트의 값이 여기서 지정한 합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21인데 이 합보다 만약에 크게 되면 그 이전의 값이 합을 넘지 않으면서 그 합과 거의 근접한 최대의 값이기 때문에 이 정답에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 정답을 계속 갱신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해당하지 않으면 이 반복문이 종료됐을 때 여기에 들어간 값이 제일 이 m보다 이 m과 제일 근접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레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